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5학년도 대비 초등교육과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설명드리고 2교시부터 이제 수학부터 과목이 나갈 겁니다. 일단 작년 2024학년도의 문제가 2023년도, 2022학년도 문제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험 보셨을 때 예년과 차이가 하나 있었죠. 점수 비중이 뭐할까? 초과정이 좀 많이 나왔죠. 이건 선생님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안 나오다가 어떨 때는 또 많이 나오다가 그럼 초과정이 많이 나오면 또 야 초과정 공부해야 되겠다 또 의욕이 불타서 해보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 점수는 있습니다. 기본 점수는 있는데 유독 작년 문제가 초과정 문제가 많이 나왔고 특히 작년에 도덕이나 실과 문제는요 일반 초등 문제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저 자세히 물었었고 그런 특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올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큰 문제가 교육과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2024학년도 문제의 특징에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또. 그럼 이제 교육과정은 2015보다는 22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건데 일단 올해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시험 범위를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초등 특수에서 지금 공부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가장 기본이 이제 특수교육학은 선생님 전공이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과정을 하는 건데 선생님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 다음에 뭐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선생님 특수학교 교육과정에는 뭐가 뭐가 있습니까? 공통교육과정하고 뭐하고? 기본교육과정이 있으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 기본교육과정은 어떤 친구들이 공부하는 겁니까? 중도, 그치? 중복장애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일단 공통 같은 경우는 일반 초등학교에 이제 통합교육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뭘 공부하냐면, 우리 초등교육과정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건데, 선생님 이게 이제 특수교육학은 대학에서 4년 동안 꾸준히 공부했지만 교육과정은 좀 낯서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교육과정은 선생님 변화에 변하잖아요. 너무 자주 변해서 탈입니다. 그 말장난이 심해요. 근데 변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1, 2, 3, 4, 5, 6학년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선생님들은 2025학년도 대비 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5학년도니까 내년 발령을 대비하잖아. 그럼 내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교육과정은 2015년 교육과정이 있고 2022년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2015년에 바뀌었고 2022학년에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바뀌었으면 뭐 해야 돼? 바뀐 걸 적용할 때 일괄 적용이 아니라 올해는 1, 2학년, 내년에는 3, 4학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공부 분량이 많은 시기예요. 1, 2, 3, 4는 2025학년도 교육과정이 되고 5, 6학년은 뭐가 될까? 22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육과정 분량이 많아지는데 15지 15. 이게 2025 이게 2015입니다. 그럼 얘들 뜻은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 얘도 봐봐. 얘도 2022가 있고 2015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과정 자체만 해도 선생님 버거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2015는 이제 저물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 초점은 어디에 두자? 2022에 둡시다. 2022. 교육과정은 초등이든 공통이든 기본이든 다 어디에 두다?
이 개정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것은 2015를 공부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업하는 내용은 초등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교육과정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 다뤄줍니다.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교육과정을 다룰 때 작년 수업과 올해 수업은 차이가 뭐냐면요. 이게 워낙 교육과정이 이제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오늘 국어를 했으면 국어 초과정을 했으면 국어 공통 기본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만 봐도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는데 너무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1, 2월 달에는 철저히 초과정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 다시 초과정 복습하면서 공통 기본 교육과정 같이 비교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은 교육과정만 나오는 게 아니죠. 시험은 교육과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용어의 혼선이 있는 데서는 특학을 공부했을 때 특수교육학 개론이 있고 뭐 의사소통 장애라면 각각의 낱개의 그 학문을 보통 선생님들 특수교육 강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어가 이제 혼란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전공을 공부할 때 선생님들 각 교과에 각 과목에 강론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럼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도 강론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초과정을 공부할 때 이제 선생님 교육과정이 있으면 선생님 교육과정이란 게 뭐예요 한마디로? 교육과정은 어디서 발표해 주는 겁니까?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이러이런 걸 가르치라고 말을 해줘요. 그럼 이걸 누가 전달해 줘야 돼? 교사가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서 그대로 전달하면 어려워. 그래서 문서를 쉽게 풀어서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럼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가 수업해야 되겠지. 우리 교사가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아주 친절하게. 그렇지. 지도서가 있어요, 지도서가. 그럼 이제 교과서하고 지도서. 근데 지도서에 보면 이 부분에 이러이런 내용을 가르쳐라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그 학자들이 이 부분을 내가 지도해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지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학자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일단 우리 초등교육과정이라는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교과서라는 말이죠. 교과서. 그리고 교사는 뭘 본다? 지도서를 보고 수업하잖아요, 우리.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지도서라는 게 있어요, 지도서. 지도서는 보통 1부, 2부로 나눠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도서, 총론, 2부를 지도서, 강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보시는 게 총론일까 강론일까? 강론이야, 강론. 이 강론을 다른 말로 지도의 실제라고 해요. 그럼 이제 강론 보면 지도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위에 뭐가 있을까? 교과서가 있어. 그럼 아래에 뭐가 있어요? 발문이 나오잖아. 교사 발문, 학생 예상, 대답. 이거 이제 지도안을 짤 거 아니야, 선생님. 이게. 그럼 이제 이걸 가르칠 때 중간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간중간에 참고자료라고 나와 있어.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을 가르칠 때, 예를 들면, 도덕가예요, 도덕가. 이 내용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했을 때 1, 2학년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게 착한 일이야. 좋은 거야. 이런 내용을 쭉 풀어줘요. 풀어줘. 자, 이런 걸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교과교육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교과교육론.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특수교육학 강론 공부하면서 뭐 1학년 때 국어과 교육론, 2학년 때 수학과 교육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시죠. 그 교과교육론과 이건 똑같아요. 겹칩니다. 이게. 그러면 초등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강론, 교과교육론이 실제 교육과정을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답안지를 제시할 때 기준입니다. 초과정 몇 페이지, 지도서 강론 5학년 26페이지. 자, 근데 교과교육론은 이게 있어요. 저자가 누구냐면 자기 학교 교수님이잖아. 근데 자기 학교 교수님이 또 뭐 학회의 다른 교수님 책을 인용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출제하는 교수님이 그 교육론을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육론만 내용이 들어있고 다른 교과 교육론은 내용이 안 들어있어. 이 교육론 하나만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 시험 출제가 어떻게 편파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5개 이상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론을 활용할까 이런 식으로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요걸 공부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정 지도도 총론이 있을 때 이 지도도 총론이라는 건 대개 뭘까?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 설명이 또 겹치고 그럼 공부할 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초등교육과정 지도도 총론 교과교육론을 1, 2월 달에 공부합니다. 1, 2월 달에 이걸 알아야지만 뭘 할 수 있을까? 강론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3부터 6월 달에 쓰면 공부를 합니다. 요런 순서로 쓰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통교육과정은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공통교육과정에는 일단 교육과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목으로 하면 이제 국어하고 체육하고 영어 있지. 요거 3개 이제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선생님. 거기에 청각하고 뭐 들어가 있습니까? 시각, 그 다음에 체육과에 뭐 들어있어? 지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관련지에서 플러스가 되어 있고 이제 별도로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은 쭉 나와 있잖아요. 요걸 잡았으면 공부를 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초과정과 공통 기본이 서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관련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 수학과 1학년부터 6학년 내용이 있죠. 기본교육과정 수학과 1부터 6학년은 초과정 수학과 몇 학년일까요? 초과정 수학과 몇 학년 내용을 기본교육과정은 1부터 6학년 내용으로 불려놨을까? 그렇지. 초과정 1, 2학년 내용이 기본교육과정 1부터 6학년이에요. 그러면 초과정 1, 2학년 수학과 강론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커버가 돼요? 기본교육과정 강론이 커버가 됩니다. 그럼 이걸 공부할 때 기본교육과정과 초과정 강론을 서로 뭐 해야 돼? 연결시켜줘야 돼. 그래가지고 우선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 공통점이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 임용고사에 가장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게 선생님들 학습자의 오류입니다. 오류. 국어라면 뭐에 오류가 있을까? 발음에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수학이라면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겠죠. 그럼 국어의 선생님들 발음의 오류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1, 2학년에 나오는 거. 구, 거, 연음에. 그러니까 소리하고 뭐가 달라? 표기가 달라버리잖아.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학교. 소리는 뭘로 나죠? 된소리도 나지. 쓸 때는 뭐로 써야 돼? 교. 그러니까 이게 소리하고 뭐가 달라? 표기하고 달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써버리더라? 소리 나는 대로. 이게 특수교육학은 어디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학습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 얘가 어떤 이런 오류를 범하는가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얘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얘가 써놓은 공책을 보면 알 수 있겠지. 이게 쓰기 오류란 말이에요. 근데 너 뭐 해봐라. 직접 내가 보는 앞에서 읽어봐라. 묵독하면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소리 내서 크게 읽어봐라. 이게 뭐야? 읽기 유창성 파트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읽기 오류에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초과정 국어과 1, 2학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장에 나와 있고. 그러면 서로 접목이 있어요 없어요? 공통이 되겠죠. 이런 문제를 초과정에서 갖다 써요. 이제 공통으로. 아니면 이런 문제를 발음은 똑같이 내지만 이 문제를 특수교육학은 통합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이 문제를 통합문제로 만들려면 특수교육학 파트에서는 발음 문제 아래에다가 항상 유창성 문제를 집어넣어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별개가 아니라 서로 도움돼야 안 돼요. 반드시 서로 도움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걸 같이 저하고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일단 1, 2월 달에는 초등교육과정, 교육과정 총론, 교과교육론을 쭉 공부합니다. 자,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중시한 게 기출문제입니다. 선생님, 임용고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출문제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과정을 예를 들었을 때 여기서 기출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초등교육과정 선생님들 기출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초특 기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즘 교육과정 문제는 초특위 초과정을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초특위에 나온 문제는 반드시 그 다음 해에 뭘까? 초등에 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초특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 중등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중등. 그래서 요 기출문제만 봐도 충분해요. 넘쳐요. 뭐 저도 학원 강사지만 강사 문제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제대로 분석해도 넘칩니다. 넘쳐. 이게. 그럼 이제 1, 2월 달에 제가 기출 뽀개기 교재에서 요것을 같이 공부하는데, 이걸 공부하는데, 그럼 이 한 문항이 보통 4점짜리 문제로 되어 있잖아.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육과정 문제가 뭘까요? 1점. 교과 교육론이 1점. 강론이 뭘까? 2점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1, 2월 달은 제가 요거만 풉니다. 1번, 2번만 풀어요. 그리고 3, 6월에 다시 이 문제를 보면서 뭘 풀까? 3번, 4번을 풀면서 계속 반복해야 돼.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제 초등, 초특 다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엉키고 설켜버립니다. 이게 특학에서는 이 용어가 초과정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고 있고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그걸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요거 이제 3, 6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요걸 다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눠둔 자료가 샘플입니다. 샘플. 요 자료 있죠, 자료. 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앞에 한번 선생님들 유창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작년 그 문제 생각하면서 한번 보실래요? 보기 싫을까요? 자, 이게 이제 중간에 제가 발췌한 건데 요즘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임용고사 특징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지문이 갈수록 뭐 할까? 길어지고 있죠. 정말 짜증나죠. 지문 읽다가 나중에 뭐예요? 잊어버리지. 앞에 뭐 읽었나.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 때 뭐가 있냐면요. 지문이 기니까 우리는 기억이라면 밑줄 그어져있잖아. 문제 풀 때 그 기억만 봐요. 실제로 답은 기억이 있는 게 아니야. 앞하고 뭐가 있을까? 밑에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2024학년도 초등 특수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교육과정 기출문제를 한번 제가 쭉 한번 뽑아왔거든요. 그렇게 해설을 달아보니까 한 100페이지 나오더라고. 100페이지. 최대한 자세히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 이제 예시입니다. 여기 2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이제 B2번에 이 문제가 초등 특수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 가 있고 여기 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이제 나가 있고 여기에 가로 1번 문제가 있고 그럼 이제 1번 문제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해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넘기면 또 마찬가지야. 이제 가로 무엇? 2번 문제 있습니까? 2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 쭉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해설을 만들었는데 일단 이제 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만들어본 의도가 뭐였냐면 대부분 교재를 만들 때요. 문제와 해설을 별도로 나눠 놓으면 나중에 해설이 필요가 없어져요. 중요한 건 문제 지문을 보고 해설을 연관지어야 되는데 해설만 따로 있으면 이게 잘 안 돼, 연결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저히 왼쪽 문제입니다.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이거에 대한 뭘까요? 해설입니다. 해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문항 2번, 자, 표상기법 교수 또 변화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건 선생님들 특수교육학이죠. 그러나 초과정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제가 특수교육학도 보면서 초과정 내용과 같이 연관이 이렇게 이제 해설을 달았어.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있죠. 그럼 해설을 달았으면 다시 넘기면서 선생님들 365 족보 35번 읽기 유창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365 매일 족보 하나씩 하자 그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35번이라는 것은 1번부터 쭉 있겠죠. 그중에 제가 중간만 발췌한 거야. 국어 부분만. 올해.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유창성 문제였잖아요. 그럼 제가 읽기 유창성 구성요소 왼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건 선생님들 특학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특학에서. 그럼 특학에서 지금 유창성이 벌써 몇 번 나왔습니까, 선생님들? 제가 찾아보니까 초특에서 유창성이 2번 나왔어요. 초특에서 2번 뭐 나왔냐면 3년 전인가 유창성 교수 방법으로 묵독한다. 소리내 읽기 해야 되는데 묵독이다. 그 다음에 혼자 읽는다. 혼자 읽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읽어라 그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뭐 나왔습니까? 끊어서 반복 읽기. 그리고 중특 문제를 보니까 중특에 유창성 구성 요소에서 표현력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2015 개정의 초과정에는요 유창성 용어가 없어요. 근데 2022에는 아예 내용 요소 내체표에 유창성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초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가 중요하니까 유창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옆에 봐봐요. 옆에 2022 개정 3, 4학년 읽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 어떤 용어가 들어있습니까? 유창성이란 말이 있으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소리내어 읽기 그다음에 무엇? 알맞게 무엇? 띄어 읽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2020 초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이 문제 한번 보실래요? 요거 2024학년 또 초등 특수에 나온 문제 맞습니까? 이거 알맞게 띄어 읽었어 못 읽었어? 기계적이다 기계적.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특학과 연관되어 나왔잖아요. 이게. 그럼 이 지문이 충분히 초등교육과정 3, 4학년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같이 공부해 봐야 돼. 같이. 자, 그럼 이제 봐. 초과정에 봐봐. 초과정에 이런, 아니, 초과정에. 글을 읽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읽기 유창성이라고 초과정에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죠.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화시켜보면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라. 이걸 선생님들 읽기 유창성 영역의 구성조사를 하면 지금 특학에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성, 속도, 그 다음에 무엇? 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걸 서로 같이 공부해줘야 돼. 이게 따로따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걸 표현을 뭐 할까? 달리 했을 뿐이야. 이게. 그래서 꼭 이걸 같이 공부하는 게 선생님 중요해요. 또는 넘겨보실래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유창성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유창성이 지금 나온 게, 지금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제가 그 뒤에다가 반복 기출 뽀개기라고 제가 이제 챕터를 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창성 관련 과거에 나온 문제를 제가 다 찾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19년 초등 특수기출, 18년 무엇? 중특기출 있잖아요. 그럼 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 유창성 문제로서 앞으로 초과정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뒤에도 마찬가지 선생님들. 이 뒤에는 문장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 선생님 보십시오. 올해 또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를 봐야지 이제. 거기 뭐야 53페이지 봐봐. 이게 선생님 올해 선생님들 전공 문제 맞습니까? 수학과 문장제 풀이 결과 있어가지고 동물은 조랑말 17마리, 얼룩말 8마리가 있다. 말은 모두 몇 마리입니까?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안 그렸어?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제시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표상교수다, 표상교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애들 풀이 과정이 나와 있죠. 이 풀이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뭡니까, 선생님들? 여기에 뭐 해야 돼?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25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일단 봐봐, 선생님들. 이걸 딱 봤을 때 이 얘는 어떤 걸 모르고 있습니까? 받아 올림을 모르고 있죠. 그럼 받아 올림을 모르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이 얘를 가르쳐 줄래? 자, 맨 뒤에 선생님. 선생님. 이 경우 얘가 이렇게 15라고 했어요. 15라고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걸 지도할래요? 그렇지. 실제 수 모형이나 바둑돌 몇 개? 17개, 그 다음에 무엇? 8개지. 그러면 17개는 바둑돌 신문꾼 몇 개? 1개, 낱개 모형. 7개. 자, 그리고 팔은 낱개 모형 몇 개야? 8개죠.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제가 신모형이란 말을 했고, 낱개 모형이란 말을 했잖아.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자리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그러면 수의 위치는 자리값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얘는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 낱개 모형 10개가 신모형 1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예를 지도할 때 초점은 뭘까요? 낱개 모형 10개를 신모형 1개로 바꿀 수 있나요? 이 발문을 통해서 자리값을 지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초점이야. 몇 번 나왔던 문제야, 선생님들. 그랬을 때 초등 특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문장 재개를 위한 전략을 쓰고 이 전략을 쓰고 디귿을 변화형 뺄셈 문장재로 만들어봐라 라고 되어 있잖아. 이제 공부를 할 때 왜 기출이 중요하냐면 딱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그럼 과거에 문장재 문제가 나온 적이 있나를 떠올려봐. 2013년도 경기 추가 모집에 초등 특수에서 비교형이 나온 적이 있어요. 비교형 문장재로 그걸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제가 위에 해설을 이제 쭉 했죠. 뭐 도식 교수라든가 뭐 변화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분이 초과정하고 헷갈려요. 공부할 때.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또 공부할 때 제가 지금 거기 57페이지. 저도 사실은 냉정히 특수교육학이 제 전공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보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를 보는 순간 일단 구글 들어가 찾습니다. 논문을 찾아요. 이런 논문을 찾았을 때 그 발견의 희열을 느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아, 여기에 이게 있구나. 이걸 찾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임지원 선생님 책을 봤더니 더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 이게. 이걸 진작 봤으면 더 쉽겠죠. 그러나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이게 내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수업 준비할 때 이제 특수기 같이 할 때 전공이 사실 아니다 보니까 낯설잖아요. 용어 하나하나가 낯설어요. 그러면 일일이 찾기보다는 바쁘니까 현장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임쌤하고도 물어봐요. 그럼 답은 금방 할 수 있어. 내게 안 돼요. 이게 7, 8년 전에 내 모습이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제가 찾았어요. 늘 찾고 몇 번씩 읽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특수선생님 책을 보면 이게 이거였고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 그래서 공부는 선생님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다소 무식한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 오래 기억에 남아요. 오래.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찾고 뭐 도시기반 교수도 있고 이제 이걸 쭉 제시했잖아. 그래서 출처를 그러니까 특수교육학은 제가 출처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그럼 이제 여기 변화형, 결합형, 비교형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뒤에 쭉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또 배수, 비교, 변형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저는 이제 초과정 강사잖아. 그럼 과연 이것과 유사한 내용의 초과정이 어디에 있을까? 옆에 보면 덧셈과 뺄셈 상황의 초등 수학에는 첨가, 합병, 제거, 비교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할 일이야 이제 총 정리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건 웬만큼 선생님들 수험생 입장에서 웬만큼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초과정 기본 공통 있죠. 이게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최종 복습을 이걸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또 예를 들면 선생님들 지금 수화연산 1, 2학년 그럼 이제 초과정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여기다 제시한 것은 방금 앞에서 공부할 때 뭐가 중요했습니까? 자리값과 위치집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정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교육과정을 쭉 제시했단 말이에요. 제시해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강론 내용. 그러면 위치적 기술법을 쓰면 뭘 자세히 봐야 돼? 위치적 기술법을 어떻게 지도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치적 기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또 이게 있어. 좀 전에 받아 올림, 받아 내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지도할 때 수업 모형으로 잘 물어보는 게 원리탐구 수업 모형입니다. 2022학년도 초등특수에 나왔었죠. 원리. 그럼 원리탐구 수업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뺄셈에 덧셈에 오류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오류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처치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 이건 초등교육과정에 나온 오류 처치 방법이야. 근데 제가 뭘 찾아봤냐면 그럼 이제 학습장애 파트에서는 이 오류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다음 페이지 보면 뺄셈 교수 그래가지고 학습장 이론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초과정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무슨 카드 같은 거 사용합니까? 가림 카드 있죠. 이런 걸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오류를 주고 학생들의 상태에 따라서 인지 상태에 따라서 오류에 대한 뭘 달리할까? 처치 방법을 달리해요. 그럼 보다 처치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고 발달되는 건 초등이야, 특학이야. 특학이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특학의 그런 내용들을 초등에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2022 개정되면서 초등교육과정에 어떤 요구가 많이 나올까? 학습이 느린 학생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애는 느린 학생에게 맞게 뭐 해야 돼? 적절한 피드백을 하는 거야. 그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많이 끄집고 올까요? 특학 학습장에서 많이 끄집고 옵니다. 그래서 중복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과연 지도서에서 어떻게 지도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해줘. 그리고 나서 쭉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마지막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본교육과정 5, 6학년이 들어가 있어야 돼. 왜? 초과정 1, 2학년 수화연사는 기본교육과정 몇 학년이에요? 5, 6학년이에요. 5, 6학년. 그러면 5, 6학년 기본교육과정 보시면 선생님들 여기 봐봐. 10개의 묶임과 낱개의 수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엇을 지도할 때 중요하더라? 자리값과 위치기술. 그럼 여기 기본교육과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리값 개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초과정 선생님 중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이걸로 저는 이제 올해 최종 정리가 목표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연도별로 쭉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이런 정리해가지고 이제 쭉 공부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1, 2월 달에 교육과정을 뭐 할까? 철저히 알아둬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출 문제는 초등특수, 중등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렇게 공부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공부를 할 때에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기출을 풀더라도 1, 2월은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1, 2월의 기출은 기출법규 교재에서 칠판 보시면 여기 보시면 14학년도 2003학년도 쭉 기출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요거 이제 보면 지금 4쭉 이렇게 기출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선생님들. 기출이 초과정 기출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출이 있겠죠. 근데 국수사과는 겹치 안 겹쳐? 겹치죠. 이게 있어요, 선생님들. 초등교육과정 국어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면 3문제 나오면 3문제. 수학도 3문제야. 사회과학 2문제야. 그러면 총 몇 문제죠? 이게 10문항이죠. 10문항에서 특수가 몇 개 가져갑니까? 특수가 4문항 가져갑니다. 그럼 4문항 가져갈 때 기본 4점짜리 4개 가져가요. 그럼 4사 뭐야? 16이죠. 4사 16이야 국수사과가. 근데 특학과 통합형 문제로 또 국수사가 나와요. 그럼 통합형 문제라는 것은 1, 2, 3, 4에서 3, 4번은 뭘까? 특학 문제야. 1, 2번 중에 하나는 뭘까요?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거기에 초과정 막 들어있잖아요, 선생님들. 거기에 교육과정이 1점 들어가요. 그러면 초과정에서 가졌다는 16점하고 통합형 문제 한 4점짜리 4점. 그러면 국수사가 몇 점일까? 20점입니다. 20점. 이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까지 나머지. 체, 음, 미, 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도덕 있죠. 얘네들이 몇 점일까요? 그럼 선생님들 최근 문제로 보면 최근 문제는 체, 음, 미, 실 있습니까? 얘는 기본교육과정을 많이 물을까요? 초과정일까요? 최근은 대부분 기본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기본교육과정 물을 때 교육과정만 따로 물어 통합형 문제. 대부분 통합형이야. 그러면 4점짜리 문제의 교육과정이 뭘까?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 문제는 1점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뭘까? 특학 문제야. 그러면 나머지 지금 교과 있잖아요. 교과 실체, 음미 있잖아요. 얘네들이 5점이에요. 그러면 25점이죠. 25점. 근데 가끔 2점도 나오기도 해요. 그럼 27, 8점이 됩니다. 여기에 도덕이 하나 플러스 되면 이제 약 30점까지 최대 잡아주면 되겠지. 근데 올해는 예외였어. 올해는 예외로 도덕이 몇 점입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도덕만 별점으로 4점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실과 자체는 또 뭘까요? 초과정 문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돌기 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하고 교차연 파트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또 2점으로 늘어나 버리고. 그래서 올해 선생님들이 멘붕이 온 게 너무 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비중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술과 문제 같은 경우도 예년에는 되게 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술 보면 선생님들 그 웃긴 화가 하나 있죠.
붓을 들고 달려. 그리고 뿌립니다. 행동이 행동. 액션, 페인팅이잖아요. 근데 그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미술과 기본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뭐 나왔을까? 5, 6학년에 우연적 기법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흘리기 뿌리기가 나와 있어. 그게.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나온. 그러니까 이거 있습니다. 체, 음, 미, 실 같은 거 공부할 때 기본교육과정을 뭐가 연도해야 돼? 초과정 강론하고 엮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쭉 시스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기본 공통교육과정 총론입니다. 총론. 그래서 제가 초등 특수 임용에서 제가 다루는 과목이 이제 하는 게 30에 35점까지 잡으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이거 관련지어서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7, 8, 9, 10월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합니다. 제 그 공부하는 방식이 하나 뭐냐면요. 저는 한 과목을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이거 공부는 이 교육과정은요 아주 무의미철자야. 이게 차라리 국어를 10일에 한 번 보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번 보고 10번 반복해요. 그럼 이게 있으면 중간에 읽다가 모르는 내용 나오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거 법전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 뒤에 또 나와. 그 문장 모른다고 해서 뒷부분 이해돼야 안 돼요. 상관없어요. 계속 읽다 보면 읽다 보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 2월 달에 이제 초등교육과정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고나 교재에는 초등교육과정 기본 공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고나 교재 다시 초과정하면서 기본하고 공통을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 이 부분을 반복하면서 이제 6월까지 끝냅니다. 근데 이제 그 3부터 6월까지는 교육과정 이론도 단곤하면서 이제 뭘 공부해야 될까? 강론을 강론. 그래서 강론을 3율에 공부합니다. 지도도 강론을. 그리고 최대한 7, 8월까지는 전까지는 완전히 한번 끝냅니다. 그리고 다시 7, 8월부터는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그때부터 뭐 할까? 문제 풉니다. 7, 8, 90 문제. 문제는 초과정만 순수한 문제가 있고 통합형 문제가 있습니다. 특학과 교육과정 섞어진 문제 있죠. 여기서 초과정도 섞어져 있고 기본도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면 1년 금방 갑니다.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